모두 함께 외쳐봐요 성투의 전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설 잘 지내셨나요? 다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이제 좀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뭐 유튜브로 남길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텍스트로 남겨놓는 부분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유튜브의 내용들이 좀 일부 부분 좀 갈무리해서 블로그에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티스토리랑 뭐 워드프레스랑 네이버 블로그 세 개 다 똑같은 내용을 이제 복붙하고 있는데 아직 블로그에는 익숙지가 않아서 좀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 이것저것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 연휴 중에 미국 장이 한번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아직도 그 후폭풍이 가시지 않았고, 설 연휴 사이에 금요일 날 하루 개장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장에서도 AI 관련주들이 다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딥시크 AI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관련 종목들 흐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딥시크 AI가 뭐냐? 이거 뭐 이제 나온 중국에서 만든 오픈 AI 같은 챗 GPT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 정보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사용되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학습에 재활용되고 뭐 이런 류로 이제 좀 경고성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그건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난리였지? 미국에서 이거 관련해서 엔비디아랑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지? 요거를 조금 더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일단 딥시크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Mixture of Expert라는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죠. LLM을 이제 최적화하는데 이게 가장 좀 혁명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그 제재 때문에 어, 그 엔비디아의 A100이나 H100 같은 엄청나게 고성능의 그 칩들이 중국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엔비디아에서 수출 자체를 좀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에 못 팔도록 제재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알고리즘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예전에는 이제 다방면에 능통한 초천재 한 명, 그러니까 챗 GPT나 제미나이나 뭐 그록 2나 뭐 이런 관점에서 아니면 뭐 클로드 3나 이제 그거 하나가 되게 잘하던 한 명이 아니고 각 특정 분야의 전문가 특정 분야는 전문가인데 다른 한쪽은 좀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특정된 부분만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싹 모아놓고 고용을 한 다음에 내가 다방면을 두루 알지만 전문가는 아닌, 그러니까 좀 제너럴한 어떤 대장 그런 매니저가 일을 받으면 이건 누구한테 줘야 될 일이다. 딱딱딱딱 분업화해서 요 쿼리는 너 1, 2, 3번 이렇게가 처리해. 그 1, 2, 3번의 전문가의 의견을 갖고 오면 그것을 종합하고 조합해서 이제 답변을 내놓는 이런 식으로 좀 체계화가 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LLM 전체가 다 그 추론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추론하는 전체 엔드 투 엔드 기간 동안에 그 사용되어지는 GPU나 그 메모리나 그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아주 높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특정 블럭에서 한 개의 익스퍼트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두 개의 익스퍼트만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아이들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그 메인 매니저가 이제 라우터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매니저가 요 두 개의 결과 혹은 뭐 한 개의 결과를 잘 종합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주고 그럼 유저들은 이제 어쨌든
그 답변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스럽게 받으면서도 GPU나 뭐 이런 메모리 사용량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스몰 LLM을 이제 대단히 잘 인테그레이션 된 이제 그런 모델들이 이제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OE 관련 테마 만약에 이런 게 또 새로 혹시 나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지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AI 테마로 그냥 편승될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었었던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은 이제 dense MOE라고 하고 모든 입력이 모든 엑스퍼트를 활용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챗GPT 같은 경우도 이미 이 큰 분류로선 나눠 놓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이미지를 그려줘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거는 달 2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달 2한테 넘겨주고 아니면 이런 거를 검색해서 알려줘. 이러면 서치 엔진을 갖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나는 그 쿼리를 날리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GPT-4에서 알아서 좀 분류해 줬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 수학에 대한 부분 아니면 글쓰기에 대한 부분 아니면 뭐 어떤 뭐 주식에 대한 부분 어떤 이런 각각 전문 영역들을 쭉쭉 나눠서 상당히 세분화시켜서 그 전문 노드들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딥시크에서 처음 제안이 됐고 이게 오픈 소스를 통해서 그 많은 부분에서 이제 다 같이 달려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믹스트랄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제일 좀 크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는 중이고 이제 이런 모델들이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또 개발과 개선이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rader백두산.tstory.com 아니면 trader백두산.블로그 블로그.naver.com 트레이더백두산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그럼 요 MOE 관점에서 GPU 수요나 아니면 HBM3의 중요성 요거는 이제 하이닉스에서 HBM를 되게 잘해가지고 지금 이제 매출이 엄청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고대역폭 메모리를 사용해서 이게 되게 큰 연산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U도 점점 더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제 A100, H100을 넘어서 이제 점점 고도화되고 이제 집적화되고 이런 관점에서 하이닉스랑 이 GPU 엔비디아 간의 시너지가 상당히 기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GPU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충분히 그 MOE 전문가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런 패러다임이 확 전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GPU가 많이 필요가 진짜 없겠다. 그렇게 안 하고도 싸게 하면서도 이렇게 싸게 한다는 얘기는 그 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얘기고 전기도 적게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아주 운영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거는 좀 큰 흐름에 뭔가 도전이 다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극복해 낼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큰 악재를 맞이하여서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인가 이제 뭐 이런 기로에 있다. 그러나 이거는 좀 단기적인 문제일 수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H100이나 A100의 GPU 수요는 뭐 확실히 증가세는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PC에서 사용되고 있는 GPU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그 딥러닝 모델들을 만지고
재활용하고 재학습하고 이런 게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미 오픈 소스로 다 공개도 되어 있는데 그런 모델 다운 받아서 개개인들이 뭐 하나씩 하나씩 이런 그 MOE를 개발하기 시작한다? 이러면 일반적인 GPU 관점에서는 또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 전략 매도 뭐 이런 의견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나 뭐 그 기존의 MOE 쪽 지금 새롭게 부상되는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질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은 확실히 그 엄청난 슈퍼컴퓨터 같은 그런 어 상당히 큰 규모의 연산을 할 때가 이제 빛을 발하는 거이기는 했어서 하이닉스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엔비디아는 좀 크게 좀 일부 하락을 한 뒤에 다시 좀 지지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이닉스는 차트 정말 좋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를 다시 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포탈 엔진을 갖고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카카오랑 네이버가. 근데 기존에 이미 네이버는 뭐 하이퍼클로버라는 거 아니면 카카오는 카카오 아이라는 이제 이런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 약간 지금 오픈 AI가 나오면서 좀 뒤로 좀 밀렸지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AI 모델들을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업체는 카카오와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쪽에 인공지능 업체로서 크게 각광을 못 받았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직접 만들어요. 직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챗 GPT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그쪽에다가 돈을 주면서 레그를 통해서 그 RAG를 통해서 그 어떤 그 위에 추가적인 부가 서비스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챗 GPT나 이제 이런 대형 LLM의 그 능력들을 갖고 와서 자기들이 여기서 또 추가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는 뭐 AI 관련주로 확 묶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쪽은 뭐 코 GPT였던 것 같고 카카오는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직접 자기가 만드는 LLM을 갖고 하다 보니까 뭐 기술력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진짜 그 퀄리티가 오픈 AI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제미나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MOE 쪽으로 가닥을 잡히게 되면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특정 도메인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한테는 좀 유리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뉴스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지도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이제 이런 각각의 그 포탈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내용들, 지식들, 그 코퍼스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전문가 모델들을 각각 만들고 그렇게 되면 GPU나 이런 거 운영하는 측면에서 네이버가 특별히 그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AI가 돈은 못 벌고 유지비는 많이 들고 이래서 이게 좀 큰 문제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에서 만약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그대로더라도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 비용이 낮아지면 그러면 이제 이윤이 더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해서 또 우리도 MOE 적용했다 뭐 이런 모델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한 달 내가 될지 뭐 6개월 내가 될지 뭐 1년 내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MOE를 적용해서 최적화를 해서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API보다 비용이 뭐 몇 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API 비용을 이만큼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공격적으로 광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B2B로 어떤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도 요거가 좀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카카오 네이버도 이제 명실공히 AI 관련주로 편입될 수도 있지 않겠나. 원래가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AI의 이제 종목이었지만 지금 사실 AI 관련주로 곽강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그 레그 기반의 기업들도 뭐 일단은 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폴라리스 AI나 폴라리스 오피스, 한국어 컴퓨터 뭐 이런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뭐 플리토,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뭐 마음 AI 뭐 이런 회사들 다 같이 이제 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차트와 이런 것들을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